안녕하세요, 산옹이들. 서희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두 아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유태진 회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회색 넥타이를 단정히 매는 모습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기도 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전용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차에 몸을 맡기며 유태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은 길을 오가며 쌓아온 시간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길이 이제는 그저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5년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본사 건물에 도착한 유태진은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했죠.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말과 고개 끄덕임이 전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5살 딸 유소리가 사라진 그날부터였죠. 회장님,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릴까요? 2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회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한때는 웃음이 많고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각 부서 순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순시는 그의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였죠.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업부, 기획부, 인사부를 차례로 돌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방문에 긴장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 현황을 설명했죠. 유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다음은 사내 어린이집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유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편을 찔렀지만 곧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이니 당연히 점검해야 할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만큼은 항상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이집은 본사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색과 연두색 벽지로 꾸며진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크레파스로 칠한 무지개, 손바닥 도장으로 만든 나무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태진은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달림 않고 별도 않고 잠이 들어요. 낮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유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딸 유소를 위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딸의 침대맡에 앉아 마지막으로 불러준 그 노래가 지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외부에 공개한 적도 없고 다른 누구에게 들려준 적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유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소리가 잠들기 전 매일 밤 조르던 모습,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밤의 기억까지 노래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유태진의 시선이 고정되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8명 정도의 아이들 앞에 앉아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아이들은 그 목소리에 취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딸 유솔이 어른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유태진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하늘 선생님, 우리 새언니야.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새언니, 새언니 하고 따라했죠. 서하늘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아이들을 다독이며 다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들어볼까? 노래가 끝나면 재미있는 책도 읽어줄게. 서하늘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그녀를 따르며 다시 조용해졌죠. 유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등장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서하늘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오셨네요. 인사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고 서하늘도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이시죠? 서하늘입니다. 유태진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하늘의 얼굴 어딘가에서 딸 유솔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죠.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 유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배웠나요? 서하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끔 불러주셨어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들려주시던 노래거든요. 어머니가요? 유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엄마도 누군가에게 배운 곡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노래라고 하시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서하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웠다고요? 유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서하늘은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하셨거든요. 수첩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서하늘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치는 순간 유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그린 악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오선지와 음표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25년 전 딸을 위해 직접 그린 자장가의 악보와 완벽히 일치했죠. 이건 어떻게 유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악보였습니다. 오직 딸 유솔만 알고 있던 노래였는데 어떻게 이 여성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서하늘은 유태진의 격한 반응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보여줘야 할 노래라고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이 노래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 순간 유태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희망이었죠. 25년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태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죠. 서하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생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서하늘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정말 딸과 관련이 있다면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입양되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5살 때라고 들었어요. 양어머니께서 저를 데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하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렸다고 하시면서 많이 무서워했다고도 하셨어요. 5살. 유소리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만약 정말이라면 이 여성은 자신의 외손녀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양어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다른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입양하게 되었는지 유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 생모가 정말 젊었다고 해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양어머니께 부탁하실 때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낸 상황. 그것은 유소리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유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유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서하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해서요. 그 노래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 유태진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제 정체성에 대해서. 서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만이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만약 정말 뭔가 알 수 있다면.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태진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하늘은 유솔의 친딸, 즉 자신의 외손녀였습니다. 딸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손녀까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딸 유솔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영영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어떤 감정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하늘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도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았죠. 유태진은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외손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25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늘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외손녀라니, 그럼 제 엄마가. 유솔이요. 제 딸이었습니다. 유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 전에 사라졌어요. 5살 때였죠. 서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양어머니가 말씀하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노래라는 게 저에게 보여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유솔이가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유태진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는, 제 생모는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서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찾지 못했거든요. 유태진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을 키우시다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하늘은 수첩을 다시 꺼내 악보를 바라봤습니다. 양어머니께서 항상 이 노래만 부르면 우셨어요. 왜 우시는지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유솔이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유태진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달라고 했죠.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유솔만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할아버지 서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 유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25년 만에 듣는 가족의 부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미안해요, 하늘아. 유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게 해서. 서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25년간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위로가 되어 서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할아버지께 저를 돌려보내주신 거네요. 유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슬픔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태진은 서하늘과 함께 어린이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풍경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공간이 이제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걸 들어보실래요? 서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고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서하늘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자장가를 시작했죠. 달림 안고 별도 안고 잠이 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노래가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죠. 딸과 손녀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였고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유소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아, 내 어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있어? 유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죠. 양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로는 제 생모가 정말 젊고 예뻤대요. 서하늘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했지만 혼자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고 해요. 혼자서 유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살 딸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상황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죠. 그때 자신이 더 열심히 찾았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께 저를 부탁하실 때도 꼭 좋은 가정에서 키워달라고, 그리고 이 노래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요. 서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서하늘의 말에 유태진은 딸의 마지막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죠. 그 노래가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닿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손녀를 통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요? 서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엄마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네요. 나도 매일 그리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유태진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유소리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말이야. 그날 오후 유태진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딸 유솔이 어른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했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차 유태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 선생님이랑 친구예요? 5살 소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아주 특별한 친구야. 유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늘은 유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어. 유태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태진은 서하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25년간 텅 비어 있던 큰 집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돌기 시작할 때였죠. 현관문을 열며 들어서는 서하늘의 모습을 보니 마치 딸 유솔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서하늘이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온 할아버지의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죠.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 이제 너와 함께 채워나가자. 유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집 전체가 살아나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하늘은 요리를 잘했고 유태진은 서툴지만 도우려고 노력했죠. 25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준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세요? 서하늘이 재료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이야.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겠어. 유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드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서하늘의 말에 유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유솔의 방을 찾았습니다. 유태진은 25년간 그대로 보존해 두었던 딸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죠.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과 그림책들, 작은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죠. 이게 엄마 방이에요? 서하늘이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죠. 응, 유솔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어. 유태진이 딸의 작은 피아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지. 저 침대에 누워서 말이야. 서하늘은 방 곳곳을 둘러보며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림들,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 인형들이 모두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이 피아노로 연주하셨나요? 서하늘이 작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제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자장가 멜로디는 따라서 쳤어. 정말 음악을 좋아했거든. 유태진이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서하늘은 조심스럽게 그 자장가를 연주해 봤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멜로디는 완벽했죠. 유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딸 유솔이 어른이 되어 다시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이 노래를 이어가면 될까요? 서하늘이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노래는 우리 가족의 노래니까. 유태진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불러줄 때마다 유솔이도 함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하늘의 성장 과정, 양어머니와의 추억, 어린이집에서의 일들, 유태진도 회사 이야기, 유솔을 잃고 난 후의 외로운 세월들을 털어놓았죠.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서하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라는 소중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유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양어머니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서하늘도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갈 때 같이 가도 될까? 유태진이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물론이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이들 덕분에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유태진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말이죠.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딸 유솔이 웃으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꿈이었죠. 응, 유솔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어. 유태진이 딸의 작은 피아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지. 저 침대에 누워서 말이야. 서하늘은 방 곳곳을 둘러보며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림들,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 인형들이 모두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이 피아노로 연주하셨나요? 서하늘이 작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제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자장가 멜로디는 따라서 쳤어. 정말 음악을 좋아했거든. 유태진이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서하늘은 조심스럽게 그 자장가를 연주해 봤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멜로디는 완벽했죠. 유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딸 유솔이 어른이 되어 다시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이 노래를 이어가면 될까요? 서하늘이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노래는 우리 가족의 노래니까. 유태진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불러줄 때마다 유솔이도 함께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하늘의 성장 과정, 양어머니와의 추억, 어린이집에서의 일들, 유태진도 회사 이야기, 유솔을 잃고 난 후의 외로운 세월들을 털어놓았죠.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서하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라는 소중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유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양어머니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서하늘도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갈 때 같이 가도 될까? 유태진이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물론이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이들 덕분에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유태진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말이죠.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딸 유솔이 웃으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꿈이었죠. 에필로그. 한 달이 지난 후 어린이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태진 회장이 거의 매일 들르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유태진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늘 떠나지 않았죠. 오늘도 하늘 선생님과 할아버지가 노래해 주실 거예요? 5살 민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 자장가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여기고 있었죠. 그럼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자장가 불러줄까? 서하늘이 아이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유태진도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 손녀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달림 안고 별도 안고 잠이 들어요. 같은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더 이상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 들고 나서 서하늘과 유태진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분들도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너 덕분이야. 이 나이에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 유태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회장의 변화에 놀라곤 했죠. 예전에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직원들과 인사할 때도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서하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소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 노래가 결국 우리를 이어준 거니까. 유태진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니까 말이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죠. 매일 저녁 함께하는 식사,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솔의 방에서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죠.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하늘이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임원 회의에서 사내 어린이집 확장 계획을 승인했어. 더 많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말이야. 유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손녀를 만난 후 그의 경영 철학도 바뀌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면서 직원들의 가정도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하늘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유솔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늘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유태진은 딸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때로는 서하늘이 그 작은 피아노로 자장가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5살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서하늘이 엄마의 인형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랑 노래 부르기였어. 특히 이 자장가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했지. 유태진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유솔이 같아. 저도 엄마 닮았나 봐요.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서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도 깊어졌죠. 유태진은 손녀를 통해 딸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서하늘은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유태진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고 서하늘에게는 진짜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고 할까요? 서하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니까. 유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게다가 너는 유솔이 닮아서 우리 가족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어느 날 밤 서하늘이 잠들기 전에 유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엄마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찾게 해줘서. 유태진이 손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유솔이가 마지막 선물을 준 거야. 너라는 소중한 손녀를 말이야. 그날 밤도 집안에는 깊은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모든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유솔이가 남긴 자장가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며칠 후 서하늘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음악실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유태진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선행도 손녀를 만난 후에 생긴 변화 중 하나였죠. 자신의 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음악이라는 유산을 통해 이어진 가족의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부르는 자장가 속에서 유소리의 사랑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유태진과 서하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음악이 가진 신비로운 힘과 가족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난 후 어린이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태진 회장이 거의 매일 들르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유태진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늘 떠나지 않았죠. 오늘도 하늘 선생님과 할아버지가 노래해 주실 거예요? 5살 민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 자장가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여기고 있었죠. 그럼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자장가 불러줄까? 서하늘이 아이를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유태진도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 손녀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달림 안고 별도 안고 잠이 들어요. 같은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더 이상 상실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하늘의 노래에 맞춰 함께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유태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 유솔이 만든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마치 유솔이가 여기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불러보실래요? 소희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태진은 주저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25년 만에 다시 그 자장가를 입에 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노래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 들고 나서 서하늘과 유태진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분들도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너 덕분이야. 이 나이에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어. 유태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회장의 변화에 놀라곤 했죠. 예전에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직원들과 인사할 때도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의 가정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개선되었죠. 특히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같은 제도들이 확충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서하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소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 노래가 결국 우리를 이어준 거니까. 유태진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니까 말이야. 오후에는 유태진이 아이들과 함께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으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온갖 질문을 쏟아냈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할아버지 머리는 왜 하얘요?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유태진은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죠. 매일 저녁 함께하는 식사,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솔의 방에서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죠.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하늘이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임원 회의에서 사내 어린이집 확장 계획을 승인했어. 더 많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말이야. 유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손녀를 만난 후 그의 경영 철학도 바뀌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면서 직원들의 가정도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하늘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신 것도 엄마 덕분일 거예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유솔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하늘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유태진은 딸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때로는 서하늘이 그 작은 피아노로 자장가를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5살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서하늘이 엄마의 인형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랑 노래 부르기였어. 특히 이 자장가를 부를 때 가장 행복해했지. 유태진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유솔이 같아. 저도 엄마 닮았나 봐요.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서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도 깊어졌죠. 유태진은 손녀를 통해 딸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서하늘은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유태진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고 서하늘에게는 진짜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고 할까요? 서하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니까. 유태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게다가 너는 유솔이 닮아서 우리 가족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어느 날 밤 서하늘이 잠들기 전에 유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엄마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찾게 해줘서. 유태진이 손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유솔이가 마지막 선물을 준 거야. 너라는 소중한 손녀를 말이야. 며칠 후 서하늘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음악실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유태진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선행도 손녀를 만난 후에 생긴 변화 중 하나였죠. 자신의 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음악실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음악실 한편에는 유솔이를 기리는 작은 명패가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집안에는 깊은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모든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유솔이가 남긴 자장가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유산을 통해 이어진 가족의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부르는 자장가 속에서 유솔이의 사랑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유태진과 서하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음악이 가진 신비로운 힘과 가족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서하늘과 유태진이 가족으로 지낸 지 3개월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늘이 양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상자를 찾았어요. 서하늘이 상자를 들고 유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어머니 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태진은 그 상자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잘 보이지 않았죠. 열어볼까? 서하늘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자 상자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여러 장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소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사진들과 또 다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엄마 이름이죠? 서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태진은 편지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편지는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유소리가 사라진 후 매일 밤 써서 모아둔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유솔에게 쓴 편지들이야. 유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진 후에 매일 밤 써서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서하늘은 다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필체로 쓰인 편지였죠. 할아버지,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편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서하늘의 양어머니가 쓴 편지였고 그 내용은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소리에게 나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단다. 매일 밤 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상황도 복잡했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언젠가 하늘이가 자라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단서를 남겨두기로 말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일 밤 너에게 편지를 쓰고 계셔. 나는 몰래 그 편지들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단다. 언젠가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 편지들을 전해주려고. 그리고 그 자장가도 마찬가지야. 내가 매일 부르던 그 노래를 하늘이에게 가르쳐서 언젠가는 할아버지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말이야. 서하늘과 유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단순히 우연히 서하늘을 입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소라, 사실을 말하면 나는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 청소부로 일하면서 회장님이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단다. 그리고 서랍에 숨겨둔 너에게 쓴 편지들도 봤고 내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너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너무 절망에 빠져 계셨지. 그래서 나는 하늘이를 내 딸로 키우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그 자장가, 그 악보, 그리고 이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하늘이를 할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어. 서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유태진도 감격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어준 거였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라, 너는 하늘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 나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거야. 하늘이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둘 테니까. 그리고 하늘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구나. 너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를 만났고 내 엄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진 거야.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렴. 그것이 내 엄마와 나의 소원이니까.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태진이 딸에게 쓴 수백 통의 편지들, 유솔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양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몰래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 양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서하늘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양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네요. 유태진은 양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였구나. 25년 동안 묵묵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던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유태진이 딸에게 쓴 편지에는 매일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유솔이 양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유솔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내용을 읽으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유태진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서하늘과 함께 찾은 묘소에서 유태진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어주셔서 그리고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진은 양어머니를 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고아원과 입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죠. 재단의 이름은 소란을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딸 유솔과 손녀 서하늘,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양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 분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장가는 이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세대에 걸친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서하늘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말이죠. 옛날에 할아버지와 엄마와 천사 할머니가 있었는데 천사 할머니가 사랑의 노래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단다. 그날부터 어린이집의 그 자장가는 사랑의 노래, 가족을 이어주는 노래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진과 서하늘은 매일 밤 양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한 분의 숨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